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시신을 산성용액에 녹여 처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일을 주급 $600의 일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시신은 부식성 화학용액이 가득 찬 커다란 금속 드럼통에 넣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아침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시신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치아와 뼈는 휘발유에 태워 땅에 묻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비밀 작업장에서 250kg이 넘는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인 고기 스튜에서 따와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고작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은 경찰보다 빠르게 증거를 인멸하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유사한 수법이 여러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성 용액이 담긴 통들이 주택 안뜰로리터 옆일반 거리의 차고 등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한 주에서만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대부분은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들의 시신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약 카르텔 두목들은 소고기를 이용해 그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2시간 만에 소고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시신은 아침이 되자 흔적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름조차 남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미래의 전투원을 위한 실제 훈련 캠프를 운영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끌려가 소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혹독한 체력 단련과 끊임없는 압박이 이어집니다. 무기를 분해하다가 실수하면 총에 맞고 고개를 너무 일찍 들면 또 맞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면 죽음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격 연습이 아닙니다. 젊은 전투원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을 토막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다음 희생자가 됩니다. 훈련 교관 중에는 전직 군인과 최정예 전투부대 출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수년간 전투원으로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카르텔에 전수합니다. 생존자들은 캠프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 살인할 사람들을 양산하는 공장입니다. 일부에게는 공포를 줄이고 의지를 꺾기 위해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스스로 떠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고 그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이 그런 캠프를 발견했을 때면 총알 탄피 수갑 드럼통 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유골도 있었다. 그때쯤이면 조직원들은 이미 전국 각지로 흩어진 후였다. 마약 카르텔은 군사적인 원칙에 따라 조직을 구축한다. 정찰병 적격수 습격 대자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더 이상 단순한 갱단이 아니라 많은 국가 군대보다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이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어린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 약 3만 명이 이미 범죄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왕래를 감시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팔라는 제안을 받고 결국 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은 청부 살인업자가 됩니다. 이제 카르텔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부모가 잠든 밤 채팅방에서 낯선 사람이 모험돈 그리고 존경을 약속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제안에 넘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국경 마을에 사는 15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았고 그 다음에는 사진과 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마치고 방과 후에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총을 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불행한 아이들을 고향에서 파괴합니다. 자녀를 카르텔에 넘기고 싶지 않은 가족들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아이들 앞에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집이 아니라 젊은 세대 전체를 납치하는 행위입니다. 약 25만 명의 아이들이 모집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은 이미 마약 카르텔이 모든 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 중 누구라도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모집 활동을 숨기지 않고 모집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한 영상에서는 20세 소년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저는 자발적으로 용병으로 일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숨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형 장면을 촬영하고 시신에 자막을 달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적의 잘린 머리는 마치 전리품처럼 게시됩니다. 때로는 경쟁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함께 때로는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게시됩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플랫폼들은 이런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카르텔은 이모티콘 속어 암호를 사용하여 모든 필터를 우회합니다. 계정 하나가 삭제되면 1시간 안에 10개의 새로운 계정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같은 카르텔들은 호화로운 저택값 비싼 자동차 이국적인 애완동물 등 사치품을 광고합니다. 이는 자랑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광고입니다. 연구원들은 한 플랫폼에서만 카르텔 관련 영상 수천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폭력을 조장하는 선전이 아니라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홍보하는 선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카르텔은 공포와 질투라는 두 가지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즉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절대 권력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마약 카르텔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도하려 했던 기자들은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기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멕시코 영토의 3분의 1을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 거래를 넘어 사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카르텔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받고 판사들은 눈 감아주며 주민들은 오랫동안 항의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형 카르텔만 해도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 돈의 일부는 교회에 기부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텔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주요 카르텔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본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이미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카르텔은 자체 은행, 부동산, 회사, 레스토랑, 체인 등을 설립했습니다. 돈 세탁은 일반 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구매하는 상품 중 일부는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르텔 두목이 체포되더라도 폭력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됩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판매되는 마약이 그들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